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정법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또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웃지 마시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들의 정치 참여 부분에서 조금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펜을 한번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좀 복습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자, 어디 있나? 자, 볼까요? 자, 이스턴 아저씨의 정치 과정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정치 주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6단원 주제 3의 두 번째 부분 해서 정당 말고 이제 또 세 가지의 주체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 주체들이 열심히 투입하고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산출하고 합리했던 부분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주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 집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부분, 집단 부분은요, 우리가 수익과 환류 과정에서 활약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 참여를 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아무래도 대표를 뽑아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대표하다 보니 우리들의 생각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답게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체적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고, 맞죠? 다수의 생각이 지배될 수 있도록, 다수의 생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다수 지배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다 보면 이 국가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이런 쪽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국가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정책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은 내가 해냈어 라는 정치적인 효능감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정치에 참여했더니 뭔가 바뀌었네. 이런 거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기 효능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냈을 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는 크게 개인이 정치 주체일 때랑 집단이 정치 주체일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개인적 정치 참여는 누가 정치 주체일 때? 그렇죠. 개인이 정치 주체일 때. 자, 그리고 집단적 참여는 집단이 이제 있겠죠. 집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이익집단도 있고 오늘 배우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참여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도 선출직 공무원,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보면은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있을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 그렇죠.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이렇게 많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공무원들인데 이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 시험을 쳐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리가 뭐냐면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여기 있는 담임 있죠. 자, 뭔가 공적인 일을 내가 담당해서 맡을 수 있다가 공무담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선생님 지금 여기 필기가 노트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제 이해해 주세요.
자, 공적인 일을 맡아서 처리할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적인 일, 국가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담임권입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거나 국민청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 구청 게시판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치 참여에 얘들이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적인 정치 참여는 또 뭐가 있느냐면 요거는 3단원 주제 3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던 건데 다들 네,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청남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필기가 잘 안 보였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보충 영상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정치 문화를 보면은 자,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거는 혼자 누린다고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니라 문화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사회에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거나 나누는 건데 어떤 거냐?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초입이나 산출이나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감정, 가치, 생각, 태도를 다룬 게 뭐다? 정치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화는요, 각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국민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생활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를 누가 하는지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치 문화를 통해서 이 구성원들이 정부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에 따라서 정치 문화가 변해갑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해갈수록 아무래도 열심히 참여해야 될지 말지가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리형 정치 문화입니다. 향리, 선생님이 옛날 관리다라고 얘기를 얼핏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 옛적에 왕이 다스릴 때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성원들 다수는요, 자기의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정치나 정부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학문을 몰라서 뭐 우리가 조선시대 예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농민들이나 상민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려면 과거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기도 조금 힘들었던 과거에 응시하기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치 주체인지도 몰라요. 자, 이게 향리형 정치 문화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민형 정치 문화인데요. 우리가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한국 신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뭔가 조금 발전은 했습니다. 이 신민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아직도 뭔가 몇 프로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발전했냐?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정치 과정도 좀 어렴풋하게 알고 그 정책, 우리가 이 산출을 통해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초입 자체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이뤄질까? 이런 거를 조금 고민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무슨 정치 문화예요? 그렇죠. 참여형 정치 문화죠. 자, 최근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스턴 아저씨가 얘기했던 토의 산출 환율을 적극적으로 알고 활용하고 요구를 하고 투입에 나섭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보면은 여기 제 모의고사 부분에서 여러분 자주 나왔던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문화 유형을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향리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나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난 정치 주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치 체계는 당연히 모르고요.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산출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소극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민형이죠. 내가 정치 체계는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산출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정치 주체인지는 몰라. 그리고 투입을 하지는 않아. 소극적이야.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참여형은 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참여형, 다 모르고 있으면 향리형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내가 정치 주체이니까 이 정치 체계에 따라서 투입도 열심히 하고 산출도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여형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모의고사 기출 도표입니다. 자,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서술형으로 써라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봐보면 다 몰라요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이게 무슨 형일까? 그렇죠, 향리형이겠지. 자, 두 번째, 정치 체계도 알고 산출을 아는데 투입을 몰라. 투입을 안 해. 그리고 난 정치 주체인지 모르겠어 라면은 어딜까? 신민형. 그리고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참여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고에서는 아무래도 길게 뭔가 나오기보다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정치 체계도 배웠고 과정도 배웠는데 요거와 관련된 문화까지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여러분 3단원 전체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사법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단원 전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변동이 있다면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두 번째 이제 곧 올라올 영상은 뭐냐면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는 클리어 했는데 아직 좀 일부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클리어 할 건데요. 네, 다음 주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선거 중요성하고 법률 세개 정한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번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